자, 병신 합수를 보겠습니다. 병신 합화수. 자, 병은 역시 양화예요. 앞에 큰 양간이 음간하고 합을 하는 관계죠. 오합은 전부. 그래서 병은 양화로서 휴양하게 빛나고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은 은금으로서 극제와 살생을 주도하므로 위험 강압의 합이라고 한다. 위험 강압이다. 위험지압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험. 자, 양은 하늘의 태양, 신금은 음의 김으로써 작은 칼. 그래서 극제와 상생을 주도한다. 그래서 위험지압이다. 사주 중에 이 합이 있으면, 즉 사주 원국에 이 합이 있으면 외모가 위험이 있고 엄숙하며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는 힘이 있다. 병신 합수가 있으면 위험지압이다. 그래서 병화인 태양이 8월 유시 신금의 일모라면 만물을 숙살하는 상설이 내린다 하여 병신 합화수가 되고 위험지압이라고 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병화가 8월 유시, 즉 신금이죠. 신금에게 일모라면 만물을 숙살하는 상설이 내린다여 병신합화수가 되고 위험지압이라고 한다. 자, 유시니까 신금이겠죠. 만약에 신금이 뭐예요? 경금이겠죠. 지지에 대응하는 게 천간과 지지에 대응하는 게 신금은 경금, 유금은 신금, 같은 의미죠. 자, 한편으로 사주가 편중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성격이 잔인하거나 평굴하고 냉정한 면이 있으며 또 사주에 다른 악사를 가지고 있으면 오행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은혜도 모르고 의리가 없고 뇌물을 좋아하거나 호색하는 경향이 있다. 병신 합수가 별로 안 좋네요. 어쨌든 위험지압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성격이 이제 오행이 골고루 갖춰지지 않거나 편중됐을 경우는 성격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잔인하거나 평굴하거나 냉정한 면이 있다. 자, 병신합은 의표에 위험이 있으나 평굴한 경향이 있고 성질은 잔인하고 색을 좋아한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죠?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양원석 백민 선생님 거고 요거는 배경관 선생님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은 같아요. 자, 병신합은 의표에 위험이 있으나 배경관 선생님은 옛날 분이라서 그런지 좀 말이 약간 그 의표란 말이 또 뭐죠? 의표에 위험이 있으나 평굴한 경향이 있고 성질은 잔인하고 색을 좋아한다. 병일생으로서 신의 간합이 있으면 다행히 저는 병일생인데 신의 간합은 없네요. 산합이 있으면 지혜는 남보다 뛰어나나 사모를 잘 쓰며 예의가 문란하다. 신일생으로서 병의 간합이 있으면 대망을 품은 자는 거의 없고 몸집도 작다. 요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분 말이 틀다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병화일주가 있어요. 병화일주.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일주가 병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병화일주는 하늘의 태양인데 보석을 만나서 뭘로 바뀌어요? 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신금은 또 정제잖아요. 그렇죠? 정제. 그러니까 큰 뜻을 가진 병화는 큰 태양이니까 만물을 교육하고 만물을 비추어서 생육하는 그러한 그러한 임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조그만한 그 보석에 눈이 멀어서 그것과 합을 하려고 해서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뭘로 바뀌어요? 수로 바뀌죠. 그러면 자기 할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큰 뜻을 품은 대장부가 아리따운 여인에게 홀려서 치마폭에서 노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 사주를 공부하는 거, 동양을 공부하는 거는 이런 거를 아시면 우리가 좀 통제가 되겠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병화일주가 큰 뜻을 가진 병화일주가 신금에게 홀려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더구나 나를 극할 수 있는 수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병화 입장에서 신금은 안 좋은 거죠. 반면에
신금일주 입장에서 병화를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병화가 있어서 신금 입장에서 나를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게 하면 좋지만 그게 원래 목적이지만 신병화를 큰 그 병화를 나에게 끌어와서 내가 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수가 신금은 그렇게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병화는 좋아요.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때문에 좋다고 앞에서 천간에서 이야기했는데 정화는 안 좋다고 했죠. 정화는 용광로이기 때문에 다듬어진 보석이 용광로에 다시 들어가면 헛된 짓거리 하는 거죠. 이미 다듬어졌는데 또 뭐하러 재련을 또 합니까? 그렇죠. 헛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 좋은데 병화는 자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거 좋은데 합을 안 하면 더 좋겠죠. 합을 안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내가 더 내 전체 가치가 빛나는데 내가 병신으로 합을 해버리면 병화를 끌어서 합을 해버리면 병화가 빛을 잃어버리고 수로 가는 거예요. 수는 뭐예요? 검은색이잖아요. 화는 밝은색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가 있으면 신금이 놀긴 하지만 신금 입장에서는 물이 필요한 것보다 햇빛이 필요한 거죠. 경금 입장에서는 재련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와 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금 입장은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정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병화와 합을 하는 것보다는 병화를 합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멀리서 두고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게 더 좋겠죠. 물상론을 보면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병일생으로서 신의 간합이 있으면 지혜는 남보다 뛰어나나. 왜냐하면 수가 나오죠. 수가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오행 중에 수는 뭐예요? 지혜였잖아.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나. 삼호를 잘 쓰며. 왜냐하면 병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병화는 뭐예요? 예의잖아요. 예의. 그리고 밝게 공명정대하는 건데 병화가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예의가 없고 그 다음에 공명정대함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는 발달되어 있지만 공명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삼호를 잘 쓰고 예의가 문란하다. 왜냐하면 화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화는 뭐죠? 예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고 대입을 해봐야죠. 이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지금 보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합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 또 나름대로 실관하면서 만들어내는 뭐 경험일 수도 있고 이론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학문하는 입장에서 학문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전 이론에 충실하게 하고 본래의 그게 합리적으로 타당한 그런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만 저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자, 반면에 신일생으로서 자, 신금일주가 병에 간합이 있으면 대망을 품은 자는 거의 없고 자, 이 말인 것 같아요. 자, 신금일주가 병화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를 떨어뜨려 놓고 병화가 나를 계속 빛나게 하면은 병화는 위대한 큰 하늘의 태양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신금 입장에서는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대망이 있는 거예요. 합을 안 하면. 그런데 병화와 합을 해버리면 병화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햇빛이 가려지고 검은 구름이 생긴다고 하면 신금은 뭐예요? 자기 대망이 있어 없어요? 자기가 신금 태어나서 반짝반짝 세상을 빛나게 하려고 하는 그 신금의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병화와 합을 해버리면 병화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려서 자기를 빛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우리 옛날에 눈물을 먹고 과거를 보게끔 예쁜 여인이 큰 뜻을 가진 남편을 잠자리를 거부하고 공부시켜서 벼슬을 해서 크게 되게 하고 자기는 무슨 정경부인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걸로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금일주 입장에서는 이 병화를 합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당장에 그런 것보다 이 병화를 키워서 자기의 뜻을 키우게 하면 좋다. 그렇게 본다면 신일생으로서 병에 간합이 있으면 대망을 품은 자는 거의 없고 이 말이죠. 몸집은 작다. 원래 몸집은 작죠. 신금이. 그 원래 같은데 자, 대망을 품은 자는 거의 없고 이런 말은 이런 걸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병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병화의 위대한 그 뜻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신금도 오히려 암흑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풀어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병신지압은 위제지압. 아까 위험지압이라고 했죠. 위험. 왜냐하면 신금이
어찌됐든 금이잖아요. 위험이 있죠. 병화도 하늘의 태양이지만 위험이 있죠. 그래서 위험지합 또는 위제지합, 즉 강압적으로 합을 이루는 형태인데 위협이나 공갈 등으로 합을 이루는 합이라고 한다. 이게 또 공갈 등으로 또 합을 합니까 이게? 약간 김동완 선생님은 약간 좀씩 또 현대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위협이나 공갈 등으로 합을 이루는 합이다. 자, 한번 현대적으로 볼게요. 병신 화파수를 육신론적 현대적 해석으로 보면 남녀가 합을 하였는데 그 생산물은 자식과 같다. 즉 병화에게 수는 관으로 자식이고 그렇죠? 수극화 원래 자식은 나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관은 나에게 자식이기 때문에 큰 뜻을 뿜은 병화가 알이 있다고 반짝반짝 빛나는 신금 같은 여자하고 결합을 해서 자식을 만들어냈는데 병화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빛을 잃어버렸죠. 그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그래서 여성의 신금 입장에서 식상으로 자 금생수죠. 금생수 역시 식상입니다. 그래서 자식이죠. 역시 자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병신합수에서 수로 가는 것은 병화 남자 입장에서도 자기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수가 자식이 되고 자 신금 입장에서도 금생수로 자기 식상의 길을 설계시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아생식 내가 생하는 게 이제 식상이죠. 그런 것도 역시 자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자식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병화는 병화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신금에 빠져서 사사롭고 현실에 얽매이는 현상인데 공평정대한 이게 병화의 특징이죠. 공평정대한 병화의 특징이 신금을 만나면 숨기거나 비굴해지는 편고 현상이 나온다. 충분히 이해되죠? 이런 부분도. 따라서 합중 가장 안 좋다. 이제 이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제가 병화일주인데 신금을 합을 하면 태양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신금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나를 극할 수 있는 수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고 굉장히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여자들 사주를 봤을 때 신금일주가 병화가 있으면 굉장히 예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래요. 신금일주, 을목일주 다 그래요. 을목일주도 화가 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여자가 예쁘고 신금일주도 화가 있으면 굉장히 위에 천간에 병화가 떠 있으면 진짜 예쁜 애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사주 감명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쁜 여자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신금. 그리고 병화는 입장에서 신금은 뭐냐면 신금 이제 예쁜 여자들은 병화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약간 현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재물을 얻고 싶어 하거나 뭔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적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화가 이런 것에 너무 홀려가지고 자기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점에서 뭐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 중에서 가장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신금은 병화를 최대한 활용한 합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병화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가끔 병화가 이제 제가 우리 박사과정의 신모 선생님이 자기 동생이 치과의사인데 의사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인데 얼토당토 않는 일에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막 냅다 퍼다 주더라. 굉장히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보고 수업 시간에 조심해라. 너도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런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병신합수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금은 가을철의 열매인데 이를 잘 익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기토가 은근히 간목을 조정하고 왜냐하면 자기로 바꿔서 자기 토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을목은 경금에게 순종하면서 조정하는 것이라면 신금은 드러내놓고 병화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금은 기토는 은근히 을목은 순종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조정하는 거라면 신금은 아예 대놓고 병화를 조정하는 거다. 이 대목도 재밌죠? 그리고 병신합으로 만들어진 수는 하늘의 구름으로 하늘에 퍼져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물기니까 이슬, 안개 이런 거라고 했죠. 제가 앞에서.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수량은 적지 않죠. 임수는 큰 물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이 하늘에 떠 있는 그러한 구름이나
있을 안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신압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이 큰 뭐 이렇게 구름 뭐죠? 큰 물은 아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게 이제 우리가 오행 그죠? 천간 오합이 있어서 요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양간과 음간의 결합인데 양간이 을목을 좋아하는 성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큰 남자 입장에서 작고 아리따운 여인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본분을 망각하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갑기합토는 간목이 토로 바뀌기 때문에 기토에 의해서 간목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게 속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을목은 경금인데 경금은 드석이다 보니까 오히려 을목을 끌어가서 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을목은 옴짝달싹 못하는 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금에게 순종하면서 뒤에서 조정하는 거. 간목은 은근하게 기토는 은근하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병신합수에서는 아예 대놓고 신금이 병화를 대놓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병신합수에서 마치겠습니다.